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별실한 이서연은 단정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젓가락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맞선 자리였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노골적인 시선은 그 어떤 업무 압박보다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최민준, 태양그룹 전무이사이자 유력한 후계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잘 다려진 명품 수트에 오만함을 덕지덕지 붙인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이서연 씨 프로필은 잘 봤습니다. 중소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셨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힘들지는 않으신지 저희 태양그룹 계열사로 옮기시면 연봉은 물론이고 훨씬 나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면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의 말은 명백한 무시였다. 서연의 경력과 노력을 한순간에 힘든 일로 치부하고 결혼을 조건으로 시혜를 베풀듯 말했다. 서연은 차분히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일이었다.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불안정성과 열등감을 꿰뚫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과분한 제안이시지만 저는 제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전무님. 제 능력으로 성취를 이루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편이라서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는 큰 흥미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겠지요. 서연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대답에 최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여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재력과 지위 앞에서 모든 여자가 고개를 숙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다. 가치관이라 재미있는 말이군요. 이서연 씨의 가치관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작은 증권사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대기업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뿐이죠.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할 만큼 순진한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이것은 맞선이 아니라 일방적인 모욕의 현장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최민준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어놓았다.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오늘 시간 내주셨으니 헛걸음은 아닐 겁니다. 이 돈으로 입고 계신 옷이나 새로 사 입으시는 게 좋겠군요. TPO에 맞는 복장은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아무래도 그쪽 업계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나 봅니다. 제 옆에 서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모욕감과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강렬한 결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무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에게 제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그 돈은 전무님의 인격 수선비로 쓰시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최민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아찔함과 그 틀을 스스로 깨고 나왔다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그녀가 심호흡을 하던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레스토랑 안 서연의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던 남자였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에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고요했다. 그는 방금 전의 소동을 모두 지켜본 듯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누구와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동정이나 위로라면 더욱 사양이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치려 하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다음 말은 서연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결혼, 저랑 하시겠습니까? 황당함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방금 최악의 맞선을 끝내고 나온 여자에게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결혼을 제안하다니.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모욕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방금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도 그런 농담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도 최민준 씨가 꾸민 또 다른 장난인가요? 사람을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비키세요. 불쾌하니까. 서연은 분노를 담아 쏘아붙였다. 하지만 남자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안에는 어떤 장난기도 악의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연의 날선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서연 씨에게는 지금 당장 결혼이라는 방패가 필요해 보였고 저 역시 결혼을 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서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감정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결혼. 어떻습니까?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서연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혼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계약 결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아니던가. 하지만 최민준에게 당한 모욕과 부모님의 계속될 압박을 생각하니 이 터무니없는 제안이 의외로 현실적인 탈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왜 하필 저죠?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도 결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나 역시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서연의 질문은 당연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남자를 분석했다.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침착했고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타입.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기도 했다. 적어도 최민준처럼 감정적으로 상대를 모욕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방금 충분히 봤습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저에게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제 이름은 강지욱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죠. 강지욱. 그 이름과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자기소개는
그의 차분한 태도와 잘 어울렸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최민준의 경멸 어린 얼굴, 부모님의 실망한 목소리, 앞으로 계속될 똑같은 맞선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 굴레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홧김에 내린 미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세상이 정해준 각본대로 살지 않겠다. 자신의 삶의 감독은 바로 자신이 되어야 했다. 서연은 눈을 뜨고 강지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단력과 약간의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좋아요, 결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건 철저한 계약 관계여야만 해요.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존중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죠. 1년 뒤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은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문서화할 거예요.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서연의 단호한 조건 제시에 강지욱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었다. 모두 동의합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서연 씨.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은 성립되었다. 한 사람은 굴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목적을 감춘 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실감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도피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며칠 뒤 두 사람은 강지욱이 예약한 법무법인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서연의 앞에는 그녀가 요구했던 모든 조건이 명시된 두툼한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상호 사생활의 절대적 존중, 계약 기간, 1년 후 이해 없이 이혼 절차의 합의, 어떠한 형태의 정서적, 육체적 관계도 강요하지 않음, 부부로서의 대외적 역할은 필요시에 하나며 사전에 합의한다. 조항들은 냉정하고 명료했다.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주었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 모습에 서연은 오히려 안도했다. 이 결혼은 철저히 비즈니스이며 감정의 개입은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었다. 이해 없으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했다. 획 하나하나에 지난날의 굴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를 담았다. 강지욱 역시 간결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그러나 영혼은 없는 부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처럼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 주말 서연은 단출한 짐을 챙겨 강지욱이 알려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가구들은 모두 기능적이고 미니멀했으며 생활감을 드러내는 장식품 하나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그의 자기소개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서연은 굳이 묻지 않았다. 계약의 첫 번째 조항은 사생활 존중이었으니까.
이쪽이 이서연 씨가 사용하실 방입니다. 서재로 쓰던 곳인데 필요한 가구는 따로 주문해 두었습니다. 욕실도 따로 있으니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 공간이지만 서로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출근 시간이 이른 편이라서요. 지욱은 집을 안내하며 사무적인 어투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환영의 기색도 어색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새로운 입주자에게 시설을 설명하는 관리인 같았다. 서연 역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이런 무미건조한 관계를 원했다. 감정 소모 없이 오직 각자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관계.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에게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욱은 이미 출근한 후였고 식탁 위에는 서연을 위해 준비된 듯한 간단한 샌드위치나 시리얼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늦은 밤 퇴근했고 그때쯤이면 지욱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로의 동선을 피했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벼운 목례만 나눌 뿐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새도 없이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녀가 다니는 밸류업 투자자문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그룹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최민준에게 당했던 모욕은 그녀의 직업적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실력으로 그 오만한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태양그룹이 최근 비밀리에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한 바이오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부실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회사가 가진 숨겨진 기술 특허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다. 만약 태양그룹이 이 회사를 적대적 M&A로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시장의 질서를 흔들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회사의 상사는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다. 이 대리,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우리가 태양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속내를 어떻게 알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 이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야. 상사의 무기력한 태도에 서연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보고서를 익명으로 몇몇 대형 금융그룹의 투자 전략팀에 이메일로 보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이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의 직업적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어떤 개인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 최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강지욱은 유진 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 강지욱은 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의 앞에는 충직한 김 비서가 서서 긴급 현안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띄우고 있었다. 회장님, 태양그룹이 넥스트젠 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핵심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법무팀과 전략기획실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지욱은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표정은 약간의 흥분과 호기심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회장님, 그런데 조금 전 흥미로운 익명의 제보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넥스트젠 바이오 사태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 저희 전략기획실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놓치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태양그룹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욱은 무심하게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문체, 방대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엮어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장 끝마다 배어있는 특유의 냉철한 확신. 이것은 틀림없는 이서연의 것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밤늦도록 서재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계약으로 맺어진 이름뿐인 아내가 자신이 지켜야 할 왕국을 위협하는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날카로운 지성의 파편을 맞선 자리에서 이미 보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작은 연못에 갇혀 있을 용이 아니었다.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 하늘로 승천해야 할 존재였다. 그날 밤 지욱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고 서연의 방문 틈으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자료와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치열한 전투를 끝낸 장수처럼 그녀의 잠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지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담요 한 장을 가져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아주 잠시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쳤다. 그 순간 지욱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이 결혼은 분명 비즈니스였지만 그의 파트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에 상처가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다. 유진 파이낸셜 그룹의 심장부 70층 전략기획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었다. 태양그룹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 찍어둔 자회사 넥스트젠 바이오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대규모의 주식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것이다. 최민준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는 이번 공격은 매우 치밀하고 기습적이어서 유진의 최고 엘리트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공개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의 30% 프리미엄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개인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할 실탄이 부족합니다. 태양 측이 동원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정보팀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패배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호령하는 유진그룹의 핵심 인재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젊고 오만한 후계자 최민준의 도발에 이토록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들의 보고를 말없이 듣고 있던 강지욱의 표정만이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요함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공격 방식에서 비이성적인 조급함과 과도한 공격성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인수하려는 전략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 어쩌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도박사의 행태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도박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의 작은 투자자문사 사무실 구석에서 이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공개 매수 선언 뉴스는 그녀의 회사에도 큰 충격이었지만
동료들이 우왕좌왕하며 대책 없는 토론만 벌이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분석에 몰두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오히려 명료한 분석력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인간을 떠올렸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상대를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던 남자. 그런 자가 벌이는 사업 역시 건전할 리 없었다. 분명 어딘가에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균열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태양그룹이 이번 M&A를 위해 조성한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한 파생 상품 계약의 미로 속에서 그녀는 끈질기게 실마리를 찾아 헤맸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그녀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태양그룹은 단기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의 악명 높은 벌처 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 계약의 조항 속에는 인수 실패 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주는 성공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실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무리한 계약을 감행한 것이었다. 찾았다. 서연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은 태양그룹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만약 유진그룹이 이 사실을 알고 공개 매수 가격보다 단 1%라도 높은 가격으로 역제안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인수를 무산시킨다면 태양그룹은 천문학적인 위약금 폭탄을 맞고 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재무적 위기에 빠질 것이었다. 최민준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댄 꼴이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유진그룹에 전달하느냐였다. 그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밸류업 투자 자문의 이름 없는 대리가 거대 그룹의 전략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였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의 이메일로 분석 보고서를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보고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완성되었다.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정연했고 태양그룹의 약점을 파고드는 역공 전략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전쟁 시나리오였다. 메일을 보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이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오만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정확히 강지욱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김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서의 내용을 브리핑했을 때 지욱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눈빛은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리고 서늘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 논리의 흐름, 이 대담한 통찰력, 이것은 분명 이서연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뿐인 아내가 던진 회심의 한 수가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 비서를 물리고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독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과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애널리스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마치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유능한 지휘관의 전략 브리핑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지욱은 결심했다. 이 재능을 어둠 속에 묻어둘 수는 없었다. 이 날카로운 검을 익명의 보고서 뒤에 숨겨둘 수는 없었다. 이서연, 그녀는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명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자 최민준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그는 즉시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MA의 승리가 아니었다. 숨겨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세상에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 밸류업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 연락해서 넥스트젠 바이오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자문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게. 특히 그 회사의 이서연 대리를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유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도록 하게.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야. 이서연의 작은 사무실에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졌다. 대한민국 금융계의 정점, 유진 파이낸셜 그룹의 회장 비서실 명의로 온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넥스트젠 바이오 인수 방어 전략에 대한 긴급 자문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며 발표자로는 반드시 밸류업 투자자문의 이서연 대리를 지명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유진그룹의 프레젠테이션에 초청받다니. 이건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야. 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작은 투자자문사가 대기업, 그것도 업계 최고인 유진그룹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희박한 일이었다. 다른 직원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작 당사자인 서연 자신은 가장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익명 보고서가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진그룹이 어떻게 자신을 정확히 지목해냈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대한 기회이자 위기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이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다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백 개의 변수와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두뇌들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 논리의 허점 하나만 보여도 그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물어뜯을 것이었다. 그녀가 서재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강지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짊어진 부담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서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자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컨디션 조절도 실력입니다. 그의 무심한 듯한 배려에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리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차 한 잔은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고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에 없는 미묘한 유대감이 조용히 흘렀다. 약속의 날 서연은 유진 파이낸셜 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대한 빌딩은 그 자체로 권위와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은 결심을 다지며 안으로 들어섰다.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중역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사자들 우리에 던져진 작은 사슴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몇몇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한 남자를 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욱. 그녀의 계약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던 그가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명패가 놓인 상석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가 왜 이런 엄청난 신분을 숨기고 자신과 계약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욱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시죠. 이서연 씨. 지욱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감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그래프를 띄우자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설명은 날카롭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이 숨겨놓은 독소 조항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단숨에 적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대담한 역공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회의적인 시선들이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갔다. 중역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전쟁의 전체 판도를 읽고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막힘없이 완벽한 논리로 모든 질문을 방어하고 되받아쳤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한중역의 박수 소리였다. 곧이어 모든 중역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작은 회사의 대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거대한 위기에서 그룹을 구해낼 영웅에게 보내는 존경과 찬사였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욱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식적인 어투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은 숨기지 않고 말했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의 분석과 전략을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 책임자가 됩니다. 한편 태양그룹 회장실에서는 최민준이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유진그룹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자금줄인 벌처 펀드를 먼저 공격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넥스트젠 바이오의 핵심 기술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약점만을 파고드는 공격이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우리 계획을 유진 쪽에 흘린 거야. 최민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때 그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가 보고를 올렸다. 전무님, 유진그룹의 이번 반격 전략을 수립한 책임자가 밸류업 투자자문의 이서연 대리라는 정보입니다. 이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민준의 얼굴이 충격과 불신,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돈 몇 푼으로 모욕하며 내쫓았던 그 여자, TPO도 모른다며 경멸했던 그 초라한 여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거냐망해
정점에 서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굴욕감은 순식간에 시커먼 분노와 사리로 변했다. 그 계집애, 감히 나를 물먹여? 그는 이성을 잃었다. 실력으로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인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과거, 가족, 인간관계, 돈 문제, 남자 문제,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사회에서 매장시킬 건더기를 찾아내 어떻게든 그년을 내 발 아래 꿇게 만들란 말이다. 당장 시작해. 유진그룹의 반격은 이서연이라는 지휘관을 얻고 강지욱이라는 막강한 군주를 등에 업은 정의의 군대처럼 신속하고 파괴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녀가 설계한 전략은 단순히 넥스트젠 바이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대담한 선멸전에 가까웠다. 서연은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에 마련된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밤낮을 잊은 채 전쟁을 지휘했다. 첫 번째 공격은 태양그룹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서연의 분석에 따라 유진그룹은 최민준이 무리한 계약을 맺은 해외 벌처 펀드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이 동원되자 벌처 펀드는 순식간에 흔들렸고 태양그룹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최민준의 M&A 계획은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연은 법무팀과 협력하여 넥스트젠 바이오가 보유한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한 방어막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했다. 그녀는 특허의 가치를 세분화하고 해외의 유력 제약사들과 기술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태양그룹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특허 동맹을 형성했다. 이는 만약 태양그룹이 무리하게 인수를 감행하더라도 그들이 얻게 될 것은 속빈 강정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심리적 압박이었다. 이서연 책임님, 태양 측에서 추가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는 첩보입니다. 벌처 펀드가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법무팀 보고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태양의 발이 완전히 묶였습니다. 전략기획실로 승전보가 속속 날아들었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함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민준 같은 부류의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더욱 비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수를 쓰기 마련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최민준의 반격은 전혀 다른 전선에서 훨씬 더 추악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유진그룹의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강지욱 실장에게 몸로비를 했다는 내용, 과거 학창 시절 행실이 문란했다는 거짓 폭로, 심지어는 그녀의 부모님 신상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가하는 글들이었다. 최민준이 동원한 사이버 레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여론을 조작하고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갔다.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연의 귀에도 들려왔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더러운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에 떠 있는 자신에 대한 험담들을 읽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최민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욱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머그잔 2개가 들려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군요. 잠시 쉬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그 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 보고 있던 모니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쓰레기들이 지저대는 소리일 뿐입니다. 유진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이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유포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까지 뿌리 뽑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서연 씨는 하던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복수니까요. 그의 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위로하는 대신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순간 서연을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아군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당신은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내가 아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돈과 권력 앞에서 당당했고 부당한 모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실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얻으려 할 리가 없죠. 나는 내가 직접 본 것만 믿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지욱은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실하게 맞닿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존댓말을 쓰는 계약 부부였지만 함께 야근을 하며 전략을 짜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는 동지가 되었다. 서연은 지욱이 가진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에 감탄했고, 지욱은 서연의 번뜩이는 통찰력과 강인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키워나갔고, 그 존경심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민준의 인신공격이 법적 대응으로 무력화되자 서연과 지욱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서연은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M&A 방어를 넘어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넘기면 최민주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까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태양그룹은 끝입니다. 서연이 수많은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지욱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지욱은 USB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한 기업을, 한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들은 법을 어겼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제 직업적 소명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합시다. 이 전쟁, 우리가 함께 끝내는 겁니다. 태양그룹과 유진그룹의 운명을 건주주총에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초호화 호텔의 가장 큰 컨벤션홀에서 그 막을 올렸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기자들의 열기로 거대한 홀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단상이 최 회장과 최민주는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초조함은 감출 수 없었다. 반대편에 자리한 유진그룹 측 좌석에는 강지욱이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다른 중역들에 비해 미미했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 외부 자문 책임자 자격으로 참석한 이서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양그룹의 운명을 끝장낼 디지털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주주총회는 최 회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 태양그룹을 이끌어온 연륜을 과시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노련한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유진그룹을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하고 이번 MA 시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부 주주들이 그의 말에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서서히 태양그룹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아버지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민주는 더욱 공격적이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자신들이 넥스트젠 바이오를 인수했을 때 창출될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주주 가치 상승을 약속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장밋빛 전망으로 주주들을 현혹했다. 연설의 마지막, 그는 서연이 앉아 있는 쪽을 경멸적으로 힐끗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유진그룹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에게 그룹의 명운을 맡기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본도 없는 자의 가머니설에 속아 회사를 위기로 내모는 경영진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의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의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소란스러운 홀 안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지욱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조용한 격려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입장을 변호하는 대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주주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태양그룹의 진짜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발표한 재무제표와 성장 가능성을 정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태양그룹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중앙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태양그룹의 공식 재무제표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또 다른 대차대조표였다. 숫자는 미세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그 작은 차이들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낸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서연은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했다. 장내가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태양그룹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이 돈은 총수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불법적인 로비 자금, 그리고 주가 조작을 위한 실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개인 금고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최민준이 이번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벌처 펀드와 맺었던 이면 계약서의 원본이 떠올랐다. 인수 실패 시 태양그룹을 통째로 넘겨야 할 수도 있는 노예 계약과도 같은 독소 조항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객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럴 수가, 저건 사기야. 내 돈 가지고 저런 미친 도박을 벌였다는 말인가. 주주들의 분노의 찬고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최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소설이라고.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발악은 오히려 서연이 준비한 다음 증거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화면에는 최민준이 비서에게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고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개미들 좀 털어먹고 주가 확 끌어올려. 들키지만 않으면 돼.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최민주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태양그룹의 신화는 한 여성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분석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호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분노한 주주들은 단상으로 몰려가 최 씨 부자에게 고성을 질러댔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조용히 앉아있던 강지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그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소란스러웠던 홀 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서연의 옆에 섰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이름은 강지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전략기획실장이자 지난 5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유진 파이낸셜 그룹의 진짜 주인 이사회 의장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오너가 바로 저 젊은 남자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회장과 최민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욱은 그들을 차갑게 외면하고 서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서연 책임이 제시한 모든 자료는 사실이며 유진그룹은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이미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컨벤션 홀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직행하여 최 회장과 최민준의 앞에 섰다. 수사관의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광일 씨, 최민준 씨. 당신들을 특정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순간 극심한 충격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최 회장이 으 하는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최민주는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화려했던 태양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남기기 위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이서연과 강지욱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길고 치열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태양그룹의 몰락과 최씨 일가의 구속 소식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이서연이라는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합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비리의 증거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똑똑히 목격했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재벌 저격수, 여의도의 신데렐라, 정의의 여신. 언론은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며 그녀의 등장을 대서특필했다. 그녀가 몸담았던 밸류업 투자자문은 문턱이 닳도록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았고 그녀 개인에게는 국내 최고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길고 치열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멈춰선 경주마처럼 그녀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삶에 또 다른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바로 강지욱과의 1년간의 계약 결혼이 만료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쟁 같은 시간을 함께 헤쳐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었다. 이제 그 줄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의 집을 맴돌았다. 예전에 그 무관심하고 건조했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서로를 의식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섞인 침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약속한 연인도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를 정의할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둔 날 밤, 지욱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이서연 씨.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비겁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유진그룹의 숨겨진 회장으로서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자리는 수많은 정략 결혼의 표적이었고 그는 사랑 없는 비즈니스적 관계에 신물이 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가 아니라 강지욱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맞선을 보고 있던 것도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안 어른들이 강제로 밀어붙인 자리였다. 그날 최민준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키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저기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결혼하자는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그건 내 생애 가장 절박하고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과 의문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가 아닌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세상을 구한 영웅이었고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이 가짜 계약은 끝내고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주주총회장의 그 어떤 폭탄 선언보다도 더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모욕감에 떨던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의 손, 피곤에 지쳐 잠든 자신의 어깨를 덮어주던 다며,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던 그의 눈빛. 그는 언제나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내민 반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강지욱 씨, 그녀의 대답에 지욱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맞선 자리에서 무시당했던 한 여자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던 한 남자가 마침내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세상은 유진그룹 회장의 결혼 소식에 떠들썩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서연은 유진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불공정한 시장 질서 속에서 고통받는 소규모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서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욱을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내가 당신 제안을 거절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마 당신이 받아들일 때까지 매일 당신 회사 앞에서 출근길을 지켰을 겁니다. 내가 찾던 단 한 사람이 당신이었으니까. 그의 대답에 서연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